스피노자 얘기를 마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루소하고의 관계 설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나 더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루소가 그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 개인적인 욕망으로서의 아무르드수와 이기심 같은 거죠. 자기 생존 본능. 그 다음에 이제 PTA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 같은 거죠. 아유 불쌍하다. 그래 사과나 나나 먹자 뭔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연 상태가. 근데 문명 상태에 들어오면서 아무르드수와는 그냥 오고 그 PTA가 아무르프루프루가 된 거죠. 아무르프루프루는 뭐라고 그래요? 보통 이제 자만심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건 번역하지 말고 아무르프루프루라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남한테 잘나 보이고 싶은 거죠. 남한테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나 돈 많이 벌어. 나 출세해. 뭐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소위 어떤 자연 상태에서의 평화로운 상태를 깨고 정말 뭐라 그럴까 이 문명 상태가 오히려 이렇게 만인 대 만이 투쟁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소는 그 자만심 아무르프로프를 다시 어떤 연대주의적인 감정, 연민 같은 감정으로 돌려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 에티카에서 스피노자가 184페이지에 보면 연민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조금만 읽어볼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4페이지 주석인데 감정의 모방이 슬픔에 관계되어 있을 때 그것은 연민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을 스피노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거로 본 겁니다. 슬픔에 관계되어 있다는 게 스피노자한테는 수동적인 거니까.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것이 욕망에 관계되어 있을 땐 경쟁심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쟁심은 우리와 유사한 다른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표상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기는 동일한 욕망이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정리 29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야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야심.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읽어볼게요. 단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거나 꾀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야심이라고 불린다. 특히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거나 피할 정도로 열심히 대중의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불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게 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어도 스피노자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회적인 연대나 통합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연대감의 기초적인 감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이 아니고 루소는 그게 연민이라고 봤어요. 소위 아무르드수와라고 하는 게 있지만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PTA라고 하는 감정이 서로에 대한 배려를 주고 그래서 사회적인 감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거를 스피노자식으로 얘기하면 그 연민은 사회적인 감정이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통합의 기제로서 통합의 어떤 바탕으로서 연민은 굉장히 슬픔에 관련되고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고 오히려 야심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잘 해서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을까 하는 그런 게 야심이라는 건데 이 야심은 뭐예요?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적인 게 아니고 외면적인 감정 속에서 야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적 토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심이 뭔가 이렇게 동요가 되고 야심이 타락했을 때와 야심이 긍정적으로 됐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는 거죠. 야심이 타락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막 잘나보고 싶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을 지배하게 되려고 하고 남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만인 대 만이 투쟁으로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야심이 타락했던 상태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루소가 얘기하는 아무르프로프르고 홉스가 얘기하는 만인 대 만의 투쟁의 상태에 기질이 되는 거죠. 그러나 야심이 긍정적인 상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의향을 내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또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이 내 의향에 맞춰오도록 뭔가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배의 논리가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통합의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피노자의 감정론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감정의 개인적인 수준에 있었던 루소하고 달리 루소의 내가 보기에 감정은 PTA나 심퍼시라고 하는 건 개인의 내적인 감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피노자는 그게 아니고 사회적인 감정으로 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감정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칸트가 루소를 비판했던 게 뭡니까? 네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보고 아유 연민을 느끼고 뭐 동전을 하나 줘야겠다 안 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했던 것이지만, 그래서 칸트의 비판이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지만 적어도 스피노자에 오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은 상당히 칸트적인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이 상호성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죠, 이 얘기. 내가 보기에는 스피노자의 정리 한 29 이상부터 한 뭐 30, 40까지 가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상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리 40일에 나오는 건데, 이 정리 42일을 좀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에 의해서 혹은 명예를 기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은 자신의 친절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다면 슬픔으로 늙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마서록이라는 사람이 이 책 쓰은 이 마서록이라는 사람이 이 책에서도 그걸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떤 인간 상호 간의 감정의 문제를 증오론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증오론이라고 하는 거는 막셀 모스가 쓴 그 증오론이라는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선물 주고받기의 관계, 우리 소위 이 막셀 모스하고 드리칼하고 어디 원시 그 사회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전쟁을 하지 않는가 이런 걸 보니까 선물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계속 증오의 어떤 논리가 있다. 그래서 선물이 계속 A가 B로 B가 C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으면 그 전체 부족들이 잘 화합해서 전쟁이 안 나는데, 그 증오의 어떤 선물의 교환의 관계가 끊어지면 전쟁이 나더라, 뭐 싸움이 나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마서록이라는 사람이 이 정리 42에 관련된 것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종의 이제 감정의 증오라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감정을. 내가 친절을 베풀었어? 그럼 너도 친절을 베풀어. 너가 사랑을 베풀었어? 그럼 너도 사랑을 베풀어. 이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움직이고, 뭐 이제 그 관다는 거를 굉장히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피노자가 이 4부, 5부에 대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의 감정 중에 그런 야심이 타락하지 않고 사랑의 감정으로 서로 상호성의 감정이 이 사회를 그 어떤 통합하는 데 기여할까,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왜 사람들이 선택하고 그러냐면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그런 의미에서 이 감정론은 굉장히 감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칸트적인 의미에서 이성적인 논리도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그게 나한테 유익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나한테도 유익함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슨 종교적인 어떤 뭐 배려심, 종교적인 희생정신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게 나한테도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감정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그게 자연 상태뿐만이 아니고 계약 상태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위 이제 홉스나 로크나 칸트적인 사회계약론에서 보면 시민사회로 들어오면 사람들의 어떤 감정 요인은 다 무시가 되고 어떤 법적인 상태에서 계약적인 상태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시민사회가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이나 결정 방식, 정치적인 가치 체계는 여전히 시민사회에 들어와서 사회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그런 감정적인 요인이 작동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어떤 이 감정의 변화를 현대의 정치 철학에서 이어받은 사람이 한편으로는 들레즈고 한편으로는 네그리고 그 다음에 뭐 후코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뭐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세히 하겠지만, 들레즈의 입장에서 뭐 예를 들면 청계공원 같은 데서 무슨 소수자 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그런 감정의 변형, 이 변형이라는 게 스피노자 용어인데, 그런 감정의 변형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서 그런 다른 사람과의 어떤 연대를 추구하는 거, 이게 이제 청계공원에서 들레즈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그 네그리가 얘기하는 구성적인 권력 뭐 이런 거는 이제 노동운동과 관련돼서 이 어떤 내가 받은 착취, 뭐 내가 받을 거 못 받은 것에 대한 돌려줘, 이런 노동운동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내가 노동이 즐거워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외적인 면을 이제 소위 네그리가 주로 구성적 권력 뭐 아니면 디오니스적인 노동, 이런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게 스피노자의 이런 이 능동적 감정, 이런 얘기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런 어떤 감정이나 이성적인 걸 통해서 사람이 새로운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후코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배려라고 하는 일종의 주체 형성의 문제인데, 내가 어떤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루고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통하느냐, 이게 후기 후코에서 예를 들면 성의 역사 2권 3권에 나타나는 자아의 배려, 자아의 기술, 이런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피노자의 적어도 이 에티카에 나오는 3, 4, 5장 5부 정도의 논리들은 사실은 현대 철학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그리, 들레즈, 그다음 후코가 얘기하는 그런 자아 주체성, 어떤 구성적 권력, 소수자되기, 이런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정도에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